오늘도 인생 한 잔, 썰로 따끈하게 채워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손주가 까다로운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죠. 손주가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엄격한 교육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손주의 팔과 다리에 자주 멍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게 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면서 주말마다 제가 7살 손주를 봐주게 됐죠. 며느리는 아들과 재혼이었는데 처음엔 조신하고 단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실수라도 하면 째려보거나 팔을 세게 잡아끄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손주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리곤 했죠. 특히 지난주 일요일 손주가 우유를 엎질렀다고 며느리가 손주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손주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손주는 오히려 너무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손주의 등에 긴 상처가 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손주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킨 대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를 하며 우럭고 소리만 조금 커도 놀라서 움찔거렸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실수하고 이런 증상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더구나 얼마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손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 손주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늘 바쁘다며 전화를 피하거나 짧게 끊어버렸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눈치채는 텐데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손주가 저에게 살짝 속삭이듯 말했어요. 할머니, 나 무서워요 엄마가. 손주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손주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피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출근 준비 중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애 좀 봐. 멍도 자주 들어있고 눈빛이 이상해. 며느리가.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애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그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어머님이세요? 제가 애 키우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보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주말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손주를 데려오지 않았죠. 한 달 만에 겨우 본 손주의 모습은 더 말이 없어져 있었고 여전히 멍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손주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손주의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이의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래된 멍 자국들도 있고 이건 단순 질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제 자식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아동학대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손주의 병실을 뛰쳐나갔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의식이 희미했던 손주가 눈을 뜨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밤마다 때려요. 아빠도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손주의 고백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즉시 개입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도망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며느리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왔던 거였죠. 그 후 손주는 이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하고 계속 불안해하던 손주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을 때면 해맑게 웃었죠.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와서 손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처음엔 손주가 아들의 얼굴만 봐도 겁에 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아들은 매주 와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죠.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 아들과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주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됐죠. 얼마 전엔 할머니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끔 아들이 어머니가 그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며 먹먹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요. 맞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때론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주변에 이런 일이 의심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손주처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